때는 긴남이 상점가에 태풍이 지나가고 얼마 후인 8월 초의 어느 날이고요. 맏형 겐타는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레스토랑에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되었다며 이런저런 일로 바빠졌다고 말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고 며칠째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형 대신 저녁 식사를 담당하게 된 후쿠타는 무언가 잡힐 만한 것이 있을까 하며 아마스세 강에 낚시를 하러 갔다 버려진 아이스박스 안에서 어떤 무쿠지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서 무쿠지가 무엇인지 제가 잠시 추가로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특집 기사를 위주로 단행본 마냥 제작되는 잡지 같은 느낌이고요. 이때 후쿠타가 주운 무쿠지는 긴남이 상점가에 닭꼬치 기사가 모아져 있었는데, 그중 닭코코넛의 사장인 야시지마 씨가 개발한 베트남식 닭꼬치 구이 레시피가 신경이 쓰인 그는 낚시를 하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 생닭을 꺼내어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셋째 가쿠타가 곁으로 다가와 형, 이 잡지는 뭐야? 하며 물어보더니 어라? 모문에 닭꼬치 가게도 맛집으로 실렸네? 이거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야겠는걸 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무쿠지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가쿠타는 얼마 뒤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더니 아니 이게 뭐야? 하며 어떤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게 되고요. 가쿠타가 잡지를 살펴보던 도중 듬성듬성 가위로 어려진 부분이 있어 이게 왜 이럴까 하며 사라진 글자들로 문장을 만들어 보았더니 놀랍게도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어떤 의문의 협박장이 만들어졌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상점가 주변에 유행처럼 도는 도시 전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미식가가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을 찾아갔더니 종업원이 설문조사라면서 식성 외에도 키와 몸무게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물어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후 결말에 가서는 종업원이 따라주는 식전주를 마신 미식가가 자신도 모르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미식가가 음식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어찌 보면 흔할 수 있는 괴담이 유행이다 이 말이 된다는 건데, 헌데 여기서 가쿠타는 그치지 않고 말을 이어서 하는 게, 겐타 형이 근무하는 레스토랑에서도 쿠엔이라는 여자 직원이 실종이 되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최근 상점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 범죄 조직도 기승을 부리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 말을 들은 후쿠타는 도마 위에 올려진 닭을 손질하다 말고 가쿠타가 가져온 메시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건 네가 억지로 짜맞춘 내용이라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특히 마지막 문장에서 여자를 놓아주겠다도 아닌 놓아두겠다라고 쓰여진 것도 뭔가 문장이 어색하지 않냐며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 말에 가쿠타가 아니 그래도 뭔가 좀 하며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밖에서 띵동 하며 한동안 안 보이던 지구사씨가 형제들의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요. 그녀는 대뜸 혹시 겐타씨 집에 계시니? 하며 물어보더니 후쿠타가 아 형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네요 하며 대답을 하자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역시 그런가 라고 말을 하며 혼자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타가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하며 그녀에게 정황에 대해 여쭈어 보니 지구사는 7월 중순쯤 상점가 근처 골목을 지나치고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나오는 겐타씨를 우연치 않게도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이에 반가운 나머지 인사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그의 손에는 예상치 못하게도 여성용 스타킹과 생리용품이 들려져 있어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멈추어 섰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겐타 씨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며칠 동안이나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걸 봐선 아마도 어떤 여성과 동거를 하나 보군요 라며 그녀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힘없이 형제들의 집에서 되돌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후쿠타와 가쿠타는 설마 형이 동거를 하며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대는 누구지 하며 고민하던 순간 막내 료타가 겐타 형이 놔두고 간 요리 수첩을 가지고 후쿠타에게 다가와선 오늘 학교에서 해부 실습을 진행했는데 나 그 후론 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싹 하고 사라졌어 라고 말을 전해주더니 이 안에 콩고기 조리법이 있을 것 같으니 자신을 위해 만들어줄 수 없겠냐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쿠타는 하 요놈 참 하며 형의 요리 수첩을 뒤져보다 갑자기 한동안 제자리에 멈춰서서는 무언가 심각히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가 아니 갑자기 왜 그래 하고 물어보니 겐타 형의 수첩 안에 베트남식 닭꼬치 요리가 이미 정리되어 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의아한 점은 대충 레시피가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재료의 명칭이나 그람의 수까지 완벽히 동일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겐타 형은 일전에 이 무쿠지를 어디서 보았다는 말이 된다는 건데, 이에 후쿠타와 가쿠타는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고 여성용품을 구매했다는 증언, 그리고 실종된 쿠엔이라는 여성을 조합한 결과 앞서 언급한 협박장을 만든 사람이 행여나 자신들의 형인 겐타가 아닐까 하며 불안한 생각에 빠지게 되고요. 이에 한동안 고민을 하던 두 형제는 혹시나 요리법의 주인인 야시지마 씨가 형에게 개인적으로 레시피에 대해 알려주진 않았을까 하며 닭 코코넛을 직접 찾아가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두 형제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겐타라는 청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레시피에 대해서도 무쿠지가 발행되기 전까진 근무하는 알바생 정도에게만 알려주었을 뿐 외부로는 공개를 한 적이 없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가 혹시 그렇다면 그 알바생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하며 묻게 되고요. 이 말에 그는 마침 잘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더니 가게 한쪽으로 두 형제들을 데리고 가선 이분이 와르드 보네르의 새로운 사장 야마네 씨인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여 우리 가게 알바인 쿠엔을 소개해 줬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 말을 듣게 된 두 형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게, 우선 첫째는 와르드 보네르가 형인 겐타가 근무하는 레스토랑이었기 때문이었고요. 둘째는 알바의 정체가 실종된 쿠엔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 역시도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 하며 후쿠타와 가쿠타는 자신들의 행동에 잠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런 사실도 모르고 야마네라는 새로운 사장은 그들이 자신의 레스토랑 직원 겐타의 동생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며 살가운 얼굴로 말을 걸어오게 되는데, 하지만 후쿠타와 가쿠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버버거리는 모습만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그녀는 이 아이들이 긴장을 했구나 싶었는지 사실 자신 또한 과거엔 이 상점가의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며 10대 때 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어 절연을 한 이후 집을 떠났었긴 하지만 몇 년이 흘러서야 다시 되돌아오게 된 거라는 말을 하더니 할 말이 있다면 아무 부담 없이 자신에게는 건네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두 형제는 어렵사리 용기를 내어 겨우 말을 꺼내놓게 되는 게 우연치 않게 습득한 무쿠지를 통해 의문의 협박 메시지를 두 사람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자신들의 형인 겐타가 며칠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행여나 이와 관련된 게 아닌가 싶어 자신들은 걱정스럽다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야마네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크게 웃음 짓더니 어머, 너희들 소년 탐정단 칼레 같구나 라며 말을 하더니 지금 너희 형 겐타는 미스터리 미식 투어라는 행사가 진행 중이라 우리 레스토랑의 대표로 출장을 보낸 상태야 라는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미스터리 미식 투어라는 게 무엇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중식, 일식, 양식 각각의 대가들이 한데 모여 요리 솜씨를 뽐내는 경연대회이고요. 소수의 일반인과 함께 외국인들도 많이 시식단으로 참가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게 특징인 행사라고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너희들의 생각과는 달리 형이 행사 일정으로 바빠서 연락을 자주 못한 걸 거야 라는 말을 듣게 된 형제들은 하루 종일 괜한 것에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어 이제 베트남식 꼬치구이도 만드는 게 귀찮아졌다며 그냥 식사는 대충 때우자고 말을 한 후 긴남이 상점가에 있는 라면집으로 두 형제는 향하게 되는데 이후 자리에 앉은 가쿠타가 근데 미스터리 미식 투어라니 언제부터 우리 상점가에 그런 행사가 있었지 하며 의아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고요. 이때 라면을 가지고 테이블로 오고 있던 갓소가 혹시 이거 말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더니 어떤 광고지 한 장을 꺼내어 형제들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깜짝 놀란 가쿠타가 아니 이걸 형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갓소가 대답을 해주는 게 오픈 전 식당 앞을 청소하고 있으니 얼굴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고 머리에는 황록색 쇼를 걸친 어떤 여성이 무언가 급한 듯 허둥지둥거리며 어딘가로 뛰어가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요. 결국 자신의 다리에 꼬여 그녀는 엎어지고 마는데 그 여성이 떠난 후 근처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금 보고 있는 광고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쿠타는 지금 겐타 형이 이 행사에 참가 중이구나 하며 광고지를 유심히 살펴보다 헌데 갓소 형, 우리는 이 행사를 지금 처음 보는데 혹시 예전부터 유명했던 거야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에 갓소가 대답을 해주기를 내가 참가하지 않은 대회인데 유명한 대회일 리가 있겠냐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과거 주최 측이 범죄와도 연루가 되어 있어 그닥 소문도 좋지가 않다는 이야기를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두 형제는 다시금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속에서 생겨나게 되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여긴 후쿠타가 혹시 건어물을 제공하는 거래처를 통해서라면 지금 이 행사가 어디쯤에서 진행되고 있을지 그 위치를 알고 있지 않겠냐며 갓소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쿠타와 가쿠타는 어느 부둣가에 정박된 작은 유람선 앞에 겨우 당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들은 황록색 쇼를 거친 한 여성이 배 위를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다행히도 자신들이 제대로 찾아온 게 맞구나 하며 안도를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이때 가쿠타는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주최 측은 과연 어떤 이득이 있을까 하며 의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도 되었지만 일단 자신들은 형인 겐타를 만나 협박장과 함께 사라진 쿠엔에 대해 관여가 된 것인지를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형이 어디에 있을지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유람선의 구조가 그리 크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어디에서도 요리를 하는 형의 모습은 두 형제의 눈에 들어오지가 않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된 걸까 하며 의아해하던 순간 주방 한쪽에서 와르드 보네르의 새로운 사장 야마네 씨가 요리를 하는 모습을 마주치게 되고요. 흥분한 두 형제가 아니 왜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고 형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며 야마네에게 따져 묻자 그녀는 깜짝 놀라 조심스럽게 대꾸를 해주게 되는 게 자신은 레스토랑을 인수한 이후 겐타와는 한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어느 날 자신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관심이 괴롭힘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을 하게 되고요. 결국 어느 날부터 쿠엔과 함께 식당에 나오질 않고 너희들이 일전에 보여준 협박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 의도가 진짜 돈을 원해서 한다기보단 자신에게 심통을 부리며 투정을 하는 행동에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왔을 땐 차마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말이나 둘러댄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와 가쿠타는 끝내 협박장의 주인이 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리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어느덧 구름이 몰려와 조금씩 빗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자 야마네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떻겠냐며 두 형제들을 태우고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헌데 그러던 와중 협박 메시지 속 덴진 다리 앞을 지나치게 되자 가쿠타는 야마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차를 세워줄 순 없겠습니까? 하며 부탁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에 후쿠타가 아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하며 물어보니 가쿠타는 손가락으로 다리 쪽을 슬며시 가리키며 며칠 전에 있었던 태풍으로 인해 이곳은 한참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간판이라고 할 만한 건 입구에 세워진 작은 입간판 뿐인데 왜 형은 그냥 다리 위라고 하면 될 걸 굳이 간판 뒤쪽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을까 하며 그것이 의아하다는 말을 꺼내놓게 되고요. 연달아 내 생각은 말이지 라며 무언가 말을 이어가려던 찰나 운전석에 앉은 야마네 씨가 그 닭꼬치 잡지로 쓰여졌다는 협박 메시지 말이구나 라며 그래 정말 너희 형은 왜 그랬을까 라고 말을 하더니 애들아 점점 빗줄기가 굵어지는데 이만 가자 하며 형제들을 서둘러 재촉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이 순간 갑자기 후쿠타가 아니 잠시만요 라며 말을 끊더니 일전에 우리들은 무쿠지를 통해 협박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했지 닭꼬치 잡지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는데 그 사실을 어찌 아시는 거죠 하며 되묻게 되고요. 이때 가쿠타 또한 옆에서 말을 거들게 되는 게 이 협박장 내용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장이 어색한 걸 지울 수가 없다며 다시 생각해보니 보트에 300만엔을 실어라 그럼 간판 뒤에 여자를 놓아두겠다가 아닌 보트에 여자를 실어라 그럼 간판 뒤에 300만엔을 놓아두겠다라는 게 훨씬 문장적으로 봤을 때 납득이 가능한 표현이라는 말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형제가 함께 입을 모아 하는 말이 당신은 겐타 형이 쿠엔을 데려간 이후 자신에게 협박장을 보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구성된 메시지로 재해석을 해보면 겐타 형은 쿠엔을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사라진 게 되는 거고 오히려 당신이 쿠엔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겐타 형에게 300만엔이라는 금액을 제시한 상황이 될 거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야마네는 갑자기 얼굴 표정이 싹 하고 굳더니 이거 곤란한걸 이라는 말을 전하게 되고요. 사실 자신은 외국인 범죄단체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며칠 전부터 겐타와 쿠엔이 어디에 숨었는지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을 납치했으니 좋은 교섭거리가 생겼는 걸 하며 지금껏 자신들이 알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그녀는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두 형제는 앞불싸하며 눈앞이 아찔해지는 장면을 맞이하게 되고요. 이 위기를 어찌 벗어나지 싶은 순간 갑자기 주변으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밖에서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누가 온 거지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주얼리 가게 가미야마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선 운전석에 앉은 야마네를 노려보고 있는 걸 목격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설명을 드려보자면, 상가회 회장이었던 가미야마 씨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굵은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하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덴진 다리가 걱정이 되어 추가 피해는 없는지 확인을 하려 나온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그때 과거 집을 나간 자신의 딸이 어린 학생들을 뒤에 태우고 무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경찰에부터 우선 연락을 하게 되었던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마네가 과거 절연했다는 자신의 어머니가 바로 주얼리 가게를 하는 가미야마 씨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그녀를 포함한 외국인 범죄 조직은 꼬리에 꼬리를 타고 모두 체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후 겐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자 후쿠타와 가쿠타는 아니 근데 형은 잘 알지도 못하는 쿠엔이라는 여자를 왜 그렇게 목숨 걸고 보호했던 거야 하며 물어보게 되고요. 이에 겐타는 그녀가 나에게 베트남식 닭꼬치구이 레시피를 알려줬거든. 그러니 나도 그녀를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라며 무언가 머쓱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8월이라) 방학 기간이긴 했지만 학교에서 보충 수업을 들었던 수쿠네는 돌아오는 길에 서점에 들려 볼만한 책이 있을까 하며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최근 긴나미 상점가 주변으로 화장품 홍보원이 설문조사로 여성을 유혹한 후 납치를 한다는 도시 전설이 유행을 하고 있어 역시 여름엔 괴담이 좋겠지 하며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으니 주인인 모토요시 언니가 슬며시 곁으로 다가와 얼마 전 태풍의 영향으로 상점과 이곳저곳에 피해를 본 곳이 한둘이 아닌데 혹시 너희 꼬치집은 상황이 어때? 하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에 수쿠나가 다행히 우리 가게는 별로 지장이 없었네요 하며 대꾸를 하자 모토요시 언니는 요즘 영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 좀도둑까지 기승이라 우리는 걱정이 한둘이 아닌데 그나마 너희 집은 다행이네 라며 다시 자신의 볼일을 보려 그녀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갑자기 수쿠네의 휴대폰으로 사사미 언니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오게 되고요. 그녀는 대뜸 한다는 말이 상점가에서 진행한 경품 추첨에 우연치 않게 응모를 했는데 떡하니 금상인 미스터리 미식 투어에 당첨이 되어 자신은 지금부터 그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의 요지는 자신은 한동안 집에 없으니 네가 나 대신 식사를 좀 어찌 해달라 하는 부탁을 동생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인 건데, 이 말에 스쿠네는 아니 언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며 버럭하고 화를 낼 만도 했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당첨이 되었다고 말을 하자 혹시 도시 전설이 진짜였나 하며 조심스레 언니에게 저기 추첨 직전에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도 했어 하며 묻게 되고요. 이때 흥분한 사사미는
뭐 살짝 과장되게 적긴 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라고 대꾸를 하더니 곧 있으면 날씨가 비가 올 것 같아서 네 방에서 황록색 숄도 빌려가니까 암튼 너는 그리 알아둬 라고 말한 후 갑자기 무언가 과당하며 전화가 뚝 하고 끊어진 이후 그 후론 다시 언니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걸어도 432 언니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언니가 사기꾼들에게 당해 납치가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 수쿠네는 집으로 돌아와 막내를 부른 뒤 오늘 있었던 일을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려주게 되는데, 헌데 그 말을 들은 모모는 아니 미스터리 미식 투어니까 당연히 연락이 안 되겠지 하며 수쿠네의 걱정에 대해 개의치 않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고요. 오히려 식탁 위에 어떤 무쿠지 하나를 꺼내어 올려두더니 오늘 가쿠타 오빠에게서 축하한다는 메시지가 한 통 전해져 왔는데 생각해보니 우리 가게에 지난달 어떤 인터뷰에 응했었던 적이 있었잖아 하며 기억을 상기시키게 되고요. 그 뒤 잡지가 발행되기 이전 미리 만들어진 견본이 집으로 배달이 되어 왔었는데 자신도 지금껏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깜빡하고 잊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쿠네는 막내 녀석은 432 언니에 대해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건가 하며 그래, 그래서 오늘 식사는 뭐가 좋겠니 하며 묻게 되는데, 이에 모모는 나 있잖아, 닭코코넛의 사장님이 만든 베트남식 닭꼬치 구이가 신경이 쓰이는 걸이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장면은 훅 하고 전환이 되어 수쿠네와 모모가 눈빛을 초롱초롱 반짝인 후 과연 우리 집 꼬치와는 무엇이 다를까 하며 닭코코넛의 안으로 들어서는 행동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헌데 이때 두 사람은 우연치 않게도 일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마이카 선생님과 다시 재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에 수쿠네가 혹시 선생님께서도 베트남식 닭꼬치 구이가 신경쓰여 이곳까지 드시러 오신 건가요? 하며 장난스럽게 질문을 던지는 행동을 보이게 되고요. 이때 마이카는 예상치 못한 답변을 자매들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자신의 지인 중 쿠엔이라는 베트남 동생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사라진 이후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실종이 되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사실 그녀는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한 불법 체류자 신세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며 사라진 동생을 찾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수쿠네는 아이고 어쩌다가 하며 또다시 432 언니가 머릿속에 떠올라 정말 괜찮은 건가 하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닭코코넛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리더니 주얼리 가게 가미야마 씨가 안쪽으로 들어와 어머 너희들 요즘 자주 만나는구나 라며 마침 잘 됐다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고요. 곧장 사장인 야시지마에게로 다가가더니 이제부터 나카무라 관련으로 상의를 좀 했으면 하는데 혹시 지금 시간 괜찮겠어 하며 동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쿠네와 모모도 한자리에 불러 모은 가미야마는 지금껏 두 자매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사연에 대해서 들려주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긴나미 상점가에서 축산물 도매를 도맡고 있던 나카무라 씨가 사람들을 상대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린 후 지난달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상가회 회장이라 이에 변호사를 끼고 상의를 한 결과 다시 돈으로 돌려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며 그의 가게에 있던 설비들만이라도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누어 주기로 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게 밖에 세워진 트럭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가미야마는 자, 냉장고는 누가 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더니 역시 꼬치집을 하는 너희가 낫겠지 하며 무언가 종이를 꺼내어 체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졸지에 냉장고를 가지게 된 스쿠네와 모모는 이게 이제 저희 집 건가요? 하며 어안이 벙벙해 안쪽을 열어 이리저리 둘러보게 되고요. 이때 모모가 오라 이게 뭐지? 하며 콜라주 아트 마냥 종이들이 잘려져 냉장고 안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 글자들이 무엇인지 신경이 쓰인 모모는 하나하나 종이를 펼친 뒤 직접 조합해 어떤 메시지를 결국 완성하게 되는데, 그리고 확인하게 된 그 내용은 보시는 것마냥 이렇게 협박장이 되는 거고요. 이에 스쿠네가 또다시 연락이 끊어진 사사미 언니에 대해 언급을 하며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큰일이 난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여주게 되자 모모는 조용히 메시지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오늘은 8월 12일인데 여기 날짜는 10일이잖아. 그러니 사사미 언니는 납치당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진정하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이 메시지보다 더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잡지에 사용된 폰트라는 말을 들려주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고 하니 방금 집에서 모모가 살펴본 무쿠지의 폰트와 냉장고에서 발견된 협박장의 폰트가 아무리 봐도 동일한 것 같다는 말을 모모는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자신이 알기론 이 무쿠지는 긴나미 상점가에 있는 모토요시 서점에서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곳으로 향해 누가 이 무쿠지를 구매해 갔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이때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 곁으로 다가와선 어머 모토요시 서점 말이니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자매들에게 건네주게 되는데, 자, 뜬금없긴 하지만 이게 누구냐면 스쿠네의 절친인 마호의 언니, 바로 지구사 씨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녀는 최근 긴나미 상점가 곳곳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 갑자기 사라져 추억 속에만 머물지 않게 자신이 직접 돌아다니며 사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요약하면 지구사가 랄라랄라라 하며 길을 걷던 도중 어라 모토요시 서점? 아하 내가 미리 사진을 찍어뒀지 하며 사람들에게 자 이것 보세요 하며 보여줬다는 말이 되는 건데, 이때 스쿠네는 아 언니 고맙지만 그게 아니라 하며 거절하는 듯 싶었지만 이때 모모가 아니 잠깐 하며 이 트럭이 왜 이곳에 세워져 있는 거죠 하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지적하게 되고요. 이에 뭔가 싶어 사진을 유심히 바라본 스쿠네는 모토요시 서점 앞에 불이 켜진 냉동 트럭이 사람도 없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아 이건 시동을 끄면 냉장 기능도 상실하기 때문에 항상 시동을 켜둬서 차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하며 모모에게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헌데 그 말을 들은 모모는 뭔가 답답하다는 듯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이 트럭은 지난달 사라졌다던 나카무라 씨의 냉동 트럭인데 사진이 찍힌 날짜는 8월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되고요. 주인 없는 차량이 길에 세워져 있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쭉 하고 둘러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때 나카무라 씨가 잠시 돌아와 모토요시 서점에서 무쿠지를 구매했고 이후 협박장을 만든 다음 다시 잠수를 한 게 아니겠냐는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에 곁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 네 말을 들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며 고개를 끄덕인 후 수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 모습에 신이 난 모모는 지금 당장 모토요시 언니에게 물어봐야겠다며 스쿠네 언니를 앞장세워 서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구사 언니에게 받은 8월 3일의 사진을 모토요시 언니에게 보여주며 혹시 이날 나카무라 씨가 서점에 찾아오진 않았나요? 하며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모토요시 언니는 사진 속 트럭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이 트럭 종종 밤에 다 코코넛 뒤에 세워져 있기에 야시지마 씨의 것인 줄 알았는데 나카무라 씨의 것이었다고? 내가 어두워서 잘 몰랐나 보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요. 헌데 8월 3일이라면 그날인가 보네 라고 말을 하며 그녀는 모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무쿠지의 발행일이 8월 4일이라 정리할 다른 책들과 함께 가판대 아래 쌓아두었었는데 잠시 볼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누군가가 가져가 모두 도둑을 맞았다는 것이었는데 평소 한두 권 정도 사라지는 건 아이들의 소행인가 하며 그러려니 했지만 그날은 코너 일부가 몽땅 사라져 있어 상가의 회장인 가미야마 씨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자매들 앞에서 들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을 정리해보면 8월 4일 발행되는 잡지가 3일날 모두 도둑을 맞았으니 이 무쿠지는 판매가 된 적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이 무쿠지로 만든 협박장이 냉장고 안에서 발견이 되었으니 서점을 턴 도둑과 협박장을 쓴 범인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스쿠네와 모모는 모토요시 서점에서 돌아 나와 아마스세 강변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왜 협박범은 굳이 번거롭게 책을 훔쳐서까지 협박장을 쓰게 된 걸까 하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사진에 찍힌 트럭이 나카무라 씨의 것이긴 했어도 그 안에 사람 자체는 찍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인물이 그 트럭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매들은 혹시나 하는 용의자들을 정리해 과연 범행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선 모토요시 언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기 때문에 용의선상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다음으로 가미야마 씨 같은 경우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고 한다면 증거가 되는 물건들을 트럭에 싣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일은 절대로 하지를 않았을 거라고 두 자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카 선생님 또한 자신의 지인이 실종이 되어 직접 찾아다닌다고 했으니 범인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냐는 결론에 당도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 남게 되는 건 다 코코넛의 주인인 야시지마 씨 뿐이었고요. 이때 수쿠네는 앞서 모토요시 언니의 말을 다시 꺼내 보이며 한밤중 냉동 트럭이 다 코코넛 뒤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밤에 배달을 한다니 그것 또한 뭔가 의아하지 않냐는 말을 그녀는 덧붙이게 됩니다. 헌데 이때 검은색 승합차가 주변으로 다가와 창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 가미야마 씨가 고개를 내밀곤 곧 있으면 비가 내릴 것 같은데 너희들 아직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하며 말을 건네게 되고요. 자신은 지난번 태풍 피해를 본 곳이 걱정이 되어 확인을 하려 잠시 나왔는데 괜찮으면 집까지 태워다 줄 테니 어서 타렴 하는 말을 그녀는 자매들에게 건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쿠네는 감사합니다 하며 승합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두 눈이 땡그레지며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운전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다 코코넛의 사장인 야시지마 씨였기 때문이었고요. 순간 어버버 하며 주춤거리고 있자 이번에는 승합차 뒤쪽 한 구석에서 분명 모두 도둑 맞았다고 들었던 무쿠지 한 권이 아무렇지 않게 올려져 있는 모습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쿠네는 진짜 야시지마 씨가 범인인 게 아닌가 하며 승합차에 올라타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뒤따라 오르던 모모가 내부의 상황을 쭉 하고 둘러보더니 갑자기 야시지마 씨에게
혹시 한밤중에 나카무라 씨에게서 고기 같은 걸 배달받은 적 있나요? 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에 그가 응? 아니 한밤중에 왜 배달을 받겠어? 하며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여주자 이 말을 들은 모모는 그제서야 어찌된 상황인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겠다며 미안하지만 자신들을 집이 아닌 모토요시 서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진실은 바로 이렇게가 되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매출이 부진해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모토요시는 우연히 외국인 범죄 조직과 연이 닿아 그들에게 절도 사건을 의뢰한 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보험금을 타게만 된다면 매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벌인 일이었긴 하지만 이후 나카무라 씨의 실종도 그들과 관여가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모토요시 언니는 겁을 먹고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러던 와중 너희 자매들이 찾아와 서점 앞에 세워진 냉동 트럭 사진을 눈앞에 들이밀며 이게 뭐냐고 자신에게 물어보니 이때 다급한 마음에 조금이나 의심을 돌리려 다 코코넛 뒤에서 냉동 트럭을 보았다는 둥 어설프게 거짓말을 한 거라 그녀는 이야기를 덧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모모가 대답을 하는 게 언니가 그 말을 했기에 오히려 의심을 샀던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냉동 트럭이면 항상 시동을 켜두기 때문에 라이트 불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언니의 말이 분명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자신은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었던 하카마다 잡화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 악화가 불러온 안타까운 범죄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건데, 이때 곁에 있던 가미야마가 책 몇 권 가지고 보험이라니 에효 하면서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일단 그보다 누가 너에게 외국인 범죄 조직을 알려주었는지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해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헌데 작중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되지 않지만 이후 가미야마가 경찰을 동원해 누구를 찾아갔냐 하는 걸 보면 그 정체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후 그들의 대화가 심각하게 이어지는 듯 싶자 이쯤 하면 된 것 같다며 자신들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스쿠네는 헌데 모모, 야시지마 씨의 차에는 어떻게 무쿠지가 있었던 걸까 하며 의아하다는 말을 건네게 되고요. 이 말에 모모는 언니, 그 잡지에는 우리 가게만 실린 게 아니고 다 코코넛도 실렸었잖아. 그러니 당연히 야시지마 씨도 견본을 받았겠지 하며 왜 그걸 생각 못했냐 스쿠네를 나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사건이 끝나고 사사미 언니도 별탈 없이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이 되는 건데, 외국인 범죄 조직은 생각보다 치밀한 범행을 꾸미고 있었던 게, 미스터리 미식 투어의 진짜 목적은 참가한 많은 수의 외국인 중 불법 체류자들이 은근히 섞여 있었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도중 실종마냥 사라지게 한다는 게 그 목적이었고요. 미스터리라면서 휴대폰도 모두 끊고 투어라며 이곳저곳에 데리고 다닌 후 어느 순간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져도 인지를 하지 못하게 꾸몄던 범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헌데 그런 중 그나마 다행인 건 유람선의 창고 한켠에서 갇혀있던 나카무라 씨를 경찰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스쿠네가 아니 언니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거네,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라며 안도의 말을 건네자 이 모습에 사사미는 응? 그냥 맛있는 미식 투어였는걸? 이라며 동생들의 걱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끝.